며느리 이혼을 결심한 날 한 장의 영상이 남았다. 그래, 오늘 끝내자. 순자는 밥숟가락을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주방 창밖으로는 학교 마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자의 귀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 하얀 봉투 하나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 서류 봉투였습니다. 아들이랑 며느리 이름이 나란히 적힌 종이. 도연이 인생 더는 저렇게 끌려가게 둘 순 없지. 순자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순자의 며느리 이름은 서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7년, 손자 민재가 태어난 지는 5년. 주위에서 보기엔 그냥 평범한 젊은 부부,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애는 애대로 돌보지도 못하고 맞벌이한다고 집안 꼴은 이게 뭐야?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쌓여 있을 때마다 순자의 가슴에는 불덩이가 하나씩 쌓였습니다. 아들이 야근하고 돌아온 밤에도 며느리는 소파에 늘어져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당신 왔어요? 나 오늘도 야근했어. 도연이 힘 빠진 목소리로 말해도 서윤은 대충 고개만 끄덕일 뿐, 응, 거기라면 있어. 나 먼저 좀 누울게요. 그 말이 순자 귀에는 알아서 드세요처럼 들렸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런가 싶다가도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자 민재가 유치원 가기 직전까지 울음을 터뜨리자 순자는 허리 아픈 것도 있고 허겁지겁 아이를 달랬습니다. 우리 민재 울면 안 되지. 할미가 김밥도 싸줄까? 그러는 사이 안방에서는 서윤이 느릿느릿 나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묶였고 눈가는 퉁퉁 부어 있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어제도 일 좀 하다가 늦게 자서. 순자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갑게 잘라냈습니다. 아이고, 일은 무슨 일. 당신은 맨날 피곤하다, 힘들다 소리뿐이야. 민재 엄마면 애부터 챙겨야지. 서윤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입술만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순자에게는 도리어 더 얄밉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전 결정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도연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했는지 밤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나 진짜 모르겠다, 서윤아. 우리 이혼하는 게 낫지 않을까? 거실에 앉아 머리를 감싸쥔 도연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순자는 안방 문틈으로 그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서윤의 대답이 더 가관이라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원하면 생각해 볼게요. 그날 밤 순자는 방 안에서 담요를 꼭 쥔 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본다고? 남편이 저 말하면 붙들고 울어야 정상이야.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어, 정이. 멀쩡한 아들을 저렇게 만든 것도 모자라 이혼 얘기가 나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며느리. 순자의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 먼저 나서야겠다. 도연이 혼자 둔 채로 저 집에 살게 둘 순 없지. 그래서 법무사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요즘은 이혼들 많이 합니다. 서류만 제대로 내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법무사 말은 너무도 쉽게 들렸습니다. 사람 인생이 종이 몇 장으로 갈라지는 세상이구나. 순자는 쓸쓸한 마음을 억지로 눌러 담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며느리가 애는 제가 볼 테니까 그냥 나가라고 하면 됩니까? 글쎄요, 법적으로는 양육권 재산분할 문제가 있지만 일단 당사자들 합의가 먼저죠. 순자는 복잡한 법 얘기는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에는 저애만 내 옆에 남으면 된다 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손자 민재, 작은 손으로 자기를 꼭 안아주던 그 아이, 저 아이만 나랑 같이 살면 도연이도 다시 편해질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큰 길 모퉁이를 지나다가 잠시 발길을 멈췄습니다. 아파트 입구 앞, 편의점 간판 아래 동글동글한 검은 렌즈들이 천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CCTV였습니다. 요즘은 저런 게 다 지켜보고 있네.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의점, 약국, 문구점, 건물마다 천장 구석구석에 작은 눈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사람 사는 것도 다 찍히고 기록되는 세상이라는데 나는 멸해도 찾아볼 기록도 없네. 순자는 괜히 서늘해진 마음을 털어내듯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저 CCTV가 며느리를 향한 자기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줄은요.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하자마자 순자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연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도연의 얼굴에는 이미 피곤이 잔뜩 올라와 있었습니다. 넥타이도 풀지 못한 채 식탁에 앉자 순자는 바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 이혼 서류다. 너 그날 그랬잖아. 이혼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엄마가 대신 준비해놨다. 도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엄마, 그건 술김에 나오는 말이 진심이다. 너 요즘 어떻게 사는지 엄마가 다 본다.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애는 엄마가 보고 며느리는 맨날 힘들다 소리. 이게 사는 거냐?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끊어내야 한다. 너 젊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도연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근데 민재는요? 그 질문에 순자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민재는 엄마가 볼게. 내가 데려가면 살림도 일도 더 힘들어질 거다. 그 순간 문 앞에 발자국 소리가 조용히 멈췄습니다.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대충 상황을 눈치챘는지 한참 동안 문고리만 잡고 서 있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가지도 거실로 나오지도 못한 채 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 동안 서윤은 문 뒤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역시 이제 정말 끝이구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서서히 올라왔지만 울음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시어머니의 말들이 가시처럼 살갗을 찔렀습니다. 이혼해라. 애는 우리 집 핏줄이다. 우리가 책임질 거다. 그날 밤 순자는 눈이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민재 얼굴과 이혼 서류에 찍힐 도연의 도장만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내가 나쁜 년이지. 그래도 한 사람은 살려야 하는 거 아니겠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쪽에서 작게 찰칵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어보니 신발장 옆 바닥에 놓인 서윤의 가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흰 종이 한 장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순자는 급히 종이를 집어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눈이 침침해 글자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첫 줄만은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내일이면 저는 이 집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결국 나가겠다는 거구나. 이 집이 그렇게도 싫었겠지. 하지만 그 아래 이어진 글자를 읽기도 전에 순자의 눈에 다른 게 들어왔습니다. 종이 사이로 작게 끼워진 영수증 한 장, 편의점, 약국, 24시 병원, 모두 민재 이름으로 찍힌 내역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에는 볼펜으로 휘갈긴 짧은 메모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순자는 순간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CCTV,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서서히 떠오르자 낮에 보았던 편의점 천장 카메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가슴 한 구석이 스르르 서늘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말이람? 뭐가 찍혔다는 거지? 1막은 순자가 이혼 서류를 눈앞에 두고도 멈칫한 채 CCTV라는 단어에 걸려 넘어지는 장면에서 끝이 납니다. 2막에서는 그동안 순자가 보지 못한 며느리 서윤의 일상, 그리고 편의점과 약국, 야간 병원까지 이어졌던 그녀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왜 서윤이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라는 말을 남겼는지 그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순자는 밤새 뒤척였습니다. 서윤이 남기고 간 편지와 끝에 적힌 그 한 줄,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뭐가 찍혔다는 거야? 눈을 감으면 낮에 봤던 편의점 천장 카메라가 떠올랐습니다. 동그란 눈동자처럼 가만히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그것. 아침이 되자 서윤은 벌써 집에 없었습니다. 옷장 한 켠이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 놓였던 작은 파우치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만 서랍 구석에 구겨진 영수증 몇 장이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어머니, 저 출근해요. 도연이 허겁지겁 넥타이를 매며 나가려 하자 순자는 그를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서봐. 너 서윤이랑 어젯밤에 무슨 얘기했냐? 도연은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그냥 어머니도 들으셨잖아요. 이혼 얘기 좀 하다가 서윤이가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오늘 아침에 보긴 했냐? 아니요. 이미 나간 것 같던데요. 도연은 시계를 흘끗 보더니 급히 신발을 신었습니다. 엄마, 나 먼저 나갈게요. 오늘 회의 있어서 지각하면 안 돼요. 문이 닫히고 나서야 순자는 텅 빈 집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는 이 집에서 제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제 자리가 없어져? 순자는 그 대목에서 눈을 찌푸렸습니다. 지 자리를 누가 뺏어갔다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자꾸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는지는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순자는 민재 유치원 하원 시간을 맞춰 집을 나섰습니다. 유치원 앞에는 엄마들이 삼삼오오 모여 서 있었고 아이들은 가방을 들고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민재가 먼저 순자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 민재, 오늘도 잘 놀았어? 응. 근데 엄마는 왜 안 와? 그 질문에 순자의 가슴이 쿡 하고 찔렸습니다. 엄마는 조금 바빠. 오늘은 할미랑 가자. 손을 잡고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던 길 민재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제도 엄마 밤에 나갔어. 마트 간대. 마트? 순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래. 맨날 밤늦게 나갔다가 나자려고 하면 살금살금 들어와. 어제도 나갔어. 몇 시에? 나 만화 보고 잘 때니까 거의 밤이야. 밖은 깜깜했어. 순자의 머릿속에 또다시 CCTV라는 단어가 튀어올랐습니다. 밤마다 나갔다고? 대체 어디를? 집에 돌아와. 민재를 씻기고 밥을 먹이는 동안에도 순자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엄마는 왜 안 와? 민재의 질문이 여러 번 이어졌지만 순자는 제대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엄마, 회사에서 좀 늦는데 거짓말을 하면서도 입안이 말라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거실 탁자 위 편지와 영수증이 또 눈에 들어왔습니다. 편의점 24시 약국 소아과 응급 클리닉 결제 시간은 대부분 밤이었습니다. 밤 10시 40분, 밤 11시 20분, 새벽 1시. 아이 아팠던 날인가. 그럼 그때 나도 같이 갔어야 하는 거 아닌가. 순자는 그때마다 자기 방에서 귀마개 끼고 잤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요즘 애들 우는 소리는 못 듣겠다며 문까지 꼭 닫아버렸던 날들. 다음 날 결국 순자는 편지와 영수증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첫 번째로 향한 곳은 집 앞 편의점이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젊은 아르바이트생이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순자는 계산대 앞에 서서 머뭇거렸습니다. 저기, 아가, 혹시 여기 CCTV 좀 볼 수 있나? 네, CCTV요? 알바생이 당황한 얼굴로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여기 자주 온 것 같아서 이 영수증에 찍힌 날 여기 왔는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영수증을 내미는 순자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알바생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CCTV는 저희도 마음대로 못 봐요. 점장님이나 경찰이 와야 열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 그럼 점장은 어디 있노? 지금은 안 계시고요. 근데 그 며느님이 혹시 얼굴이 좀 이러이러하시고 애기 데리고 자주 오셨던 분 맞아요? 알바생이 손짓으로 모양을 설명하자 순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머리 이렇게 묶고 다니고 애기 한 명 데리고 다니는 그 사람. 맞아요. 그분 여기 진짜 자주 오셨어요. 밤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새벽에도? 순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애가 열난다면서 해열제 찾으시고 밤마다 우유랑 죽 같은 거 사가고 카드 안 될 땐 현금 꺼내시고 현금 없을 땐 편의점 충전된 포인트로도 결제하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봤던 건 늘 소파에 누워있던 며느리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알바생이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어르신 약도 가끔 사가시던데요. 허리파스, 혈압약 빼먹었다고 급하게 사가셨던 날도 있었고요. 순자의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내 약을 밤에 나가서
사왔단 말이가? 그날 자신은 뭐라고 했던가 떠올려 보니 아이고 약이 없네. 요즘 약국들은 너무 일찍 닫는다니까. 투덜거리며 TV만 보고 있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이 서윤은 편의점에서 약을 사와 어머니 여기요 하며 내밀었고 자신은 대충 받기만 했습니다. 그래 그래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해준 적이 있었던가. 편의점을 나와 이번에는 영수증에 적힌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골목 끝 작은 초록색 간판 아래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약사가 안경 너머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기 이날 우리 며느리가 여기 왔었는지. 순자는 그날 날짜가 찍힌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약사는 잠시 영수증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 젊은 엄마요. 아이 열난다고 밤마다 뛰어오던 분. 밤마다요? 그럼요. 여기 문 닫기 직전에 허겁지겁 오셔서 애기 열이 안 떨어진다고 다시 약을 바꿔달라고 하고 한 번은 본인도 쓰러질 것 같다면서도 제가 괜찮아요. 어머니는 주무셔야 돼요. 그러시던데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잠깐만요. 약사가 기억을 더듬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도 아이가 너무 아파서 택시 타고 응급실 가시겠다고 하길래 제가 길 건너 소아과 응급실 있는 병원 알려드렸어요. 그 병원 앞에도 CCTV 있을 겁니다. 또다시 등장한 CCTV라는 단어. 마치 어디선가 자꾸만 한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 같았습니다. 편의점, 약국, 병원. 그럼 정말로 CCTV에 뭐가 찍혀 있다는 거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전보다 더 주름이 늘고 입꼬리가 밑으로 처져 있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본 거고 뭘 못 본 거냐? 집에 들어오자 민재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전화했어? 순자는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이야. 엄마 언제 와? 질문은 점점 더 가슴 깊은 곳을 찔러 들어왔습니다. 엄마, 곧 올 거야. 할미가 찾아올 거니까. 순자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듯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CCTV면 CCTV지. 정 궁금하면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는 거 아이가. 이혼 서류 봉투 옆에 편지와 영수증을 나란히 놓고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이제는 아들의 말도 본인 눈으로 본 며느리의 모습도 이웃들 입에서 들은 소문도 아니라 카메라가 본 서윤이와 마주해야 할 시간. 이 막은 순자가 편의점과 약국 그리고 병원까지 이어지는 서윤의 발자국을 하나씩 따라가며 그동안 자신이 보지 못한 것들에 처음으로 눈을 돌리는 장면에서 막을 내립니다. 산막에서는 순자가 실제로 CCTV 영상을 통해 밤마다 아이를 안고 뛰던 며느리, 시어머니 약 봉지를 꼭 쥐고 돌아오던 뒷모습, 그리고 자신을 향해 했던 서윤의 마지막 선택까지 보게 되면서 이혼 서류 대신 어떤 답을 내리게 되는지 클라이맥스를 그려보겠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현관 앞 공기가 묘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와 서윤 둘은 한참을 말없이 서로를 바라만 보았습니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서윤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거칠게 쉬어 있었습니다. 잠깐만 말씀 좀 드리고 가려고요. 그 한마디에 순자의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오자 어제 그대로 놓인 이혼 서류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윤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어머니, 서류 준비하셨더라고요. 순자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작게 먹물이 번진 자리 제출 보류라고 적어둔 자기 글씨도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 어제까진 이게 답이라고 생각했다. 순자의 목소리는 어디선가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내가 남긴 그 말 CCTV에 다 찍혀 있을 거예요. 그게 머리에서 떠나질 않더라. 순자는 서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편의점도 갔다. 약국도 갔다. 응급실도 갔다. 서윤의 눈이 조용히 커졌습니다. 너 밤마다 그렇게 뛰어다녔더라. 잠시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작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가 소파에 늘어져 있는 것만 봤다. 근데 그게 다 밤새 뛰어다녀서 기운 빠져 있던 거더라. 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약까지 밤에 나가서 사왔더라. 그 한마디에 서윤의 입술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보셨군요. 그래, 눈으로 보고도 어찌 모른 척하겠나.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이 집에서 제자리가 없다고 했지. 서윤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입이 너무 앞섰어요. 아니다. 순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 생각해봤다. 내 자리 누가 그렇게 비좁게 만들었는지. 순자는 천천히 자신의 가슴께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내가 그랬더라. 내가 내 자리만 큼직하게 차지하고 내 자리는 이만큼만 허락하면서도 그것도 내 마음대로 밀고 당겼더라.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처음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일도 그만 못 두고 애도 아프고 도현 씨도 회사에서 힘들어하고. 근데 어머니 눈에는 제가 늘 게으르고 도연히 잡아두는 사람으로만 보이는 것 같아서.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스스로를 비웃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제가 빠져야겠다 생각했어요. 이 집에서 저 하나 빠지면 어머니도 편해지고 도연 씨도 어머니랑 민재 사이에서 덜 끼일 것 같고. 그래서 이혼이냐? 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예. 서윤은 숨을 한번 삼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혼 서류 보자고 하셨을 때 사실 저도 한쪽 마음으론 안도했어요. 아, 이제 내가 나가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순자의 가슴이 또 한 번 꾹 눌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도 밤마다 아이 안고 그렇게 뛰었나? 그건 민재는 죄가 없잖아요. 제가
나가야 한다고 해서 민재까지 힘들게 할 순 없으니까요. 서윤의 눈물이 볼을 타고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허리 아픈 것도 압니다. 그래서 약도 사다 놓고 파스도 붙여드리고 싶어서. 순자의 머릿속에 서윤이 조심스레 다가와 어머니 이쪽으로 누우세요 하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은 됐다 됐어. 젊은 애가 늙은 사람 몸 만지면 좋나? 투덜거리며 몸을 틀어버렸습니다. 그게 그녀에겐 문전박대처럼 느껴졌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잠시 동안 둘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먼저 움직인 건 순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서윤의 손등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서윤아, 처음으로 이름을 고지곳대로 불렀습니다.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부터 나는 맨날 며느리라고만 불렀다. 사람 이름도 제대로 안 부르고. 서윤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너도. 문 앞에 선 서윤을 보는 순간 순자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 응급실 복도에서 아이를 안고 서 있던 모습, 편의점 CCTV 속 의자에 털썩 앉아있던 뒷모습이 한꺼번에 눈앞으로 몰려왔습니다. 들어와라. 순자는 간신히 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집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거실에는 이혼 서류 봉투가 여전히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한 번에 그곳으로 향했다가 다시 서로를 향했습니다. 먼저 말을 꺼낸 건 서윤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 집 떠나기 전에 한 번은 꼭 말씀을 드려야겠어서요. 떠나기 전에라는 말에 순자의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머니랑 정말 잘 지내고 싶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하는 건 다 틀린 것 같고 말을 해도 자꾸 엇나가고.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찢어진 노트 조각 같았습니다. 사실은요, 어머니 방 앞에서 이걸 몇 번이나 읽어보다가 차마 말을 못했어요. 종이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짧은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족해서 죄송해요. 그래도 한 번만 제 얘기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순자의 가슴 한가운데가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의자를 끌어 서윤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말해라. 도망가지 말고 한 번만 내 속 얘기 다 꺼내봐라. 서윤은 눈을 꾹 감았다 떴습니다. 어머니, 제가 야근한다 했던 거, 그거 반은 맞고 반은 거짓말이었어요. 순자의 눈이 조용히 커졌습니다. 회사에서 야근도 많았지만 사실은 알바도 했어요. 기획부 일만으로는 빈 구멍이 너무 많아서 밤에는 자료 정리해주는 부업도 하고 가끔은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어요. 순자의 머릿속에 편의점 CCTV 속 계산대 뒤편에 서 있던 서윤의 옆얼굴이 슬며시 떠올랐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기 며느리였던 겁니다. 왜 말을 안 했노? 순자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말하면 어머니가 더 불편해하실 것 같았어요.
남편 벌이도 부족해서 아내까지 밤에 나가야 하냐고 더 마음 쓰실까봐. 서윤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재 병원비도 도연 씨 대출 이자도 어머니 약값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방식이 어머니 눈에는 그냥 집안일 안 하고 밖에만 돌아다니는 여자로 보였겠죠.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부정할 수 없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CCTV에서 봤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선명했습니다. 애 없고 계단 뛰어 올라가는 거, 편의점 의자에서 전화번호 쓰다 지우는 거, 약국에서 허리약 사는 거. 서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걸 다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뛰어다니고도 아침에 내 밥 차려놓고 내 잔소리 들었더라. 순자는 자기 말에 스스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내가 피곤하다 하면 젊은 애가 어디가 힘드냐? 그 소리부터 했지. 근데 정작 누가 더 힘들었는지는 눈곱만큼도 생각 안 했다. 조용히 눈물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순자는 테이블 위에 있는 이혼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윤 앞에서 그 봉투를 천천히 찢기 시작했습니다. 사각, 사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렸습니다. 서윤이 놀란 눈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이거 쓸 일 없다. 순자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이거 들고 법원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앞에 가서 무릎 꿇었어야 했다. 그걸 이제야 하는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서윤이 황급히 일어나 순자를 붙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왜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질 것 같다. 내가 잘못했다, 서윤아. 너를 내 며느리로 보기 전에 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다. 순자의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둘은 서로를 잡아 일으켜 결국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순자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 아직도 이 집에서 나가고 싶나? 서윤은 길게 숨을 들이켰다가 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한번 마음을 접으니까 다시 붙잡는 것도 쉽지가 않네요. 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무섭다. 내가 또다시 상처 줄까봐. 잠시 후 순자는 나지막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니까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이제야 비로소 서로 얘기했으니 처음부터. 천천히 그녀는 손가락으로 식탁을 콕 찍었습니다. 내 자리, 내 자리, 민재 자리. 다시 나눠보자. 그날 저녁 도연이 퇴근해 집에 들어왔을 때 놀라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과 반쯤 비어있는 국그릇, 그리고 나란히 앉아있는 어머니와 아내, 둘 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뭐예요, 이거? 더듬거리는 도연에게 순자가 찢어진 서류 조각 하나를 건넸습니다. 내가 목매달던 이혼 서류다. 도연이 놀란 표정으로 조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근데 필요 없어졌다.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혼하고 싶었냐? 도연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도망치고 싶었어요. 회사도 힘들고 집에 오면 엄마랑 서윤이 사이에서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다 끝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근데 그게 이혼인지 아니면 내가 무책임한 건지는 솔직히 생각 안 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셋 다 도망치고 싶었던 거다. 하나는 시댁에서 도망, 하나는 남편이라는 책임에서 도망, 하나는 늙어가는 현실에서 도망. 그녀는 테이블 위에 3개의 젓가락을 나란히 올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망은 그만하고 어떻게 같이 버틸지만 생각해보자. 민재가 방에서 뛰어나와 외쳤습니다. 아빠 왔다. 순간 집안의 공기가 조금 풀어졌습니다. 서윤은 눈가를 훔치고 일어나 부엌으로 갔고 순자는 민재를 안아 올렸습니다. 우리 민재, 엄마, 아빠,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지? 민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같이 있어야 재밌지. 아무 계산도 이해관계도 없는 그 한마디가 이 집의 정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반찬은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그리고 급하게 부친 동그랑땡 몇 개. 하지만 그 어느 날보다 풍성한 느낌이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앞으로 나도 내 자리 조금 줄일란다. 도연과 서윤이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민재는 엄마 아빠가 먼저 책임지고 나는 그 다음에 도울게. 내가 전부 들어앉아서 다 하겠다는 생각부터 버릴란다. 그 말은 이제부터는 너희 부부를 진짜 한 집안으로 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며칠 뒤 순자는 혼자 동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상담 창구에는 노인복지 담당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어르신? 우리 며느리가 다시 회사 다니게 되면 애 보는 거 내가 도와줄락 하는데 시간제 아이돌봄 지원이니 뭐니 그런 것들 같이 알아보고 싶어서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 할머니께서 이렇게 먼저 오시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순자도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온 거지. 이제라도 같이 해보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편의점 앞을 또 지나쳤습니다. 천장에 달린 CCTV가 보였습니다. 이제는 그 카메라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마지막까지도 내 잘못을 몰랐겠지. 순자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이놈의 카메라야. 혼잣말처럼 툭 던진 그 말에 스스로도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께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자기 자리만 지키기도 벅차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가끔은 새로 들어온 사람의 자리는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며느리 자리, 사위 자리, 손주 자리, 그리고 이미 부모가 되어버린 아들, 딸의 자리까지. 하지만 가족이란 건 누가 하나 자리 뺏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조금씩 양보해서 함께 앉는 거더군요. 조금 불편해도 의자 하나 더 가져다 놓고 밥그릇 하나 더 올려놓고 말 한마디라도 조금 더 들어주는 것. 그 작은 일들이 집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 집에도 이혼이라는 단어가 서랍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면 한 번쯤은 CCTV 대신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말하지 않으면 평생 모르는 마음들이 한 번의 대화로 조금은 풀릴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파문처럼 남아서 언젠가 누군가를 조금 덜 미워하게 만드는 힘이 되기를, 그리고 조금은 더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와 당신의 가족을 응원합니다.